근데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예, 뭐, 소위, 낙선자지 않습니까? 뭐, 근황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간만에 좀 여유롭게 제가 선택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신께서 모든 걸 다 뺏진 않는다. 하나를 뺏으면 또 다른 하나를 준다. 뭐, 이런 것처럼,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4년간의 의정 생활에 대한 어떤 반추의 시간도 가졌었고요. 또 뭐 아픕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낙선하고 나서 많이 아픈데 여러 또 저를 아껴주시는 유권자들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고 이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 얘기를 하시니까 신은 모든 문을 다 닫진 않는다. 반드시 닫는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난달 말로 이제 임기가 모두 끝나셨어요. 4년 국회의원 하시면서 보람된 일도 있을 테고 이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요. 예,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누가 뭐 꼭 이걸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일반적인 정치 현안들에 대한 또 정치 싸움이랄까요? 뭐 어떤 정치의 어떤 그 일반적인 흐름들을 따라가야 되는 측면들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국회의원 활동으로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구의 어떤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지역구뿐만 아니라 청주시, 충청북도까지 포함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뭐 우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것이 이제 산업 부분, 통상, 뭐 에너지 부분에서 산업통상 중소벤처위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여러 기업인들 만나고 대한민국의 현재의 먹고 살 거리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산업 기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부랑 같이 또 해법을 만들고 또 복잡한 이 어떤 글로벌 사회의 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뭐 눈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어도 그 일원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의미 있었고 보람된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역 정치인으로서 보면 제가 이제 4년 전에 처음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지역구인 서원구만 보고 일하진 않겠다. 청주시, 충청북도 이렇게 넓게 보면서 활동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상임이라든지 중부가 관련한 법안 정책들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좀 더 하나라도 예산이면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 뭐 이제 그런 활동들이었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들 지역구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막연하게 이제 이 국민들을 유권자를 집단적 대상화시킨달까요? 이제 이런 게 정치 처음 생각할 때의 어떤 모습이었다면은 4년 활동하면서 구체적으로 골목골목 다니고 만나서 이야기 듣고 이러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런 부분들 많이 익혀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들의 대변자였구나라는 부분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 개인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나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들, 예, 이런 걸 하게 됐죠. 그 생각들은 아마 제가 정치를 관두더라도 굉장히 큰 자산처럼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우리 청주 시민들, 서원구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짝사랑처럼이긴 하지만 쏟았던 이 애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저의 삶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평생 정치권에 있으셨어요. 그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장 비서관, 그다음에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난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국회의원까지 여러 직업을 거치셨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자리는 어디였었어요? 뭐 물론 이제 국회의원 역할이 가장 좋았다기보다도 중요했고 책임감을 많이 갖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무부지사 충청북도 역할을 하면서 제가 여러 그 역할을 해온 것처럼 보였지만 주로 이제 입법부 활동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국회 여의도 근처에서 이제 그 한 뭐 25년 이렇게 활동을 해온 건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행정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 청와대 조금 하고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식의 어떤 법률이라든지 제도 이것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정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이제 행정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한쪽으로 편향됐던 시야도 좀 넓어졌고, 그리고 특히 이제 충청북도 같은 우리 소규모의 광역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만 아주 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겠는가, 충청북도가. 이런 충청북도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발전 비전 내지는 뭐 발전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금이나마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가지고 그 앞에서 쭉 여의도 생활했던 건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저한테는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 충청북도 보면 이제 되게 예전에는 정무부지사라고 했었고 지금은 물론 현재 경제부지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경제부지사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그 중앙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들이 와서 그 대정부 관계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장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무부지사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의도 생활을 오래 하시는 바람에 뭐 대정부, 그다음에 대정치권, 뭐 대청와대 이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정무부지사든 지금의 경제부지사든 비슷합니다.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 뭐 경제 분야라고 하면 이제 기업 쪽의 활동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만드는 조건들이죠. 예산이라든지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그 이를테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끌어오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정무부지사나 제가 했던 정무부지사 역할이나 지금의 경제부지사 역할이나 비슷했는데 제가 이제 여의도 경험이라든지 당시에 또 청와대 출신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저한테 특별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출신으로서 충청북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고향 내지는 내 삶의 터전을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애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다음 직업입니다. 다음 직업. 그 지금 현재 63년생이시고 만으로 현재 61살이시죠? 생일이 이제 며칠 전에 지나서 만으로 61살이 됐습니다. 뭐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실 나이시긴 한데 자, 정치인 이장섭으로서 다음 행보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글쎄요, 좀 너무 성급한 질문이시기도 하죠. 분명한 거는 제가 정치 일선에서 떠나지는 않았다, 떠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총선 이후에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뭘 하겠다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제가 혼자 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 환경하고 맞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자. 예,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선거가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4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여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4년간의 공백이 이게 더군다나 이제 아까 나이는 좀 뭐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남아 있는데 2년 후에 지방선거를 바라볼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뭐 상황도 보고 저의 어떤 생각의 깊이도 조금씩 심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업에 있어서 만약에 선출직으로 좀 국한한다면 조금 전에 그 정무부지사로서 그 많은 역할도 하셨고 많은 걸 얻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2년 뒤 지방선거 때 만약에 선출직으로 나서신다면 도지사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에는 뭐 거기까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 가능성 측면에서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충청북도 부지사를 2년 넘게 하면서 그 지방 행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이 있고 또 애정도 있는 곳이 충청북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고려해야 되겠고요. 제 뭐 객관적 상황도 그렇고 제 주관적인 판단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청주시장보다는 도지사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글쎄요, 그렇게까지 뭐 구분하기는 좀 뭐 그런데 어쨌든 예, 제가 더 애정이 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업무 일 방식을, 일 처리 방식에 익숙한 곳은 도의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좀 더 익숙하지 않나 싶고요. 그 정도가 선택의 기준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경우에 소위 그 물갈이라고 할까요? 그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변재일 전 의원이라든가 도종환 전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선 중진들이 다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그 유세할 때 김병호 전 교육감이 또 적극 나서서 좀 지원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 지방선거 때 뭐 도지사 후보군으로 벌써부터 좀 거론되고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과도 경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정치라는 것들이 늘 경쟁 구도 하에 있죠. 그것이 정치가 성립하는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없다면 그건 뭐 정치도 아니죠. 일종의 그냥 그 통치 구독제일 텐데, 그래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현실 정치인으로서 경쟁을 받아들이는 거는 뭐 숙명 같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은 이제 유권자들이 누가 일할 만한 사람이냐, 뭐 이런 판단들은 이제 전적으로 유권자, 뭐 도지사 같으면 이제 충북도민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제 영역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좀 얘기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출마라든가 도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 김영환 지사께서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또 본인의 어떤 설화라든가 그 내부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 평가에 있어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도정을 맡는다면 혹은 지사라면 뭐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도정 이것만은 좀 시급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좀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죠.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순발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쩌면 충북 도민들이 가려웠던 부분들을 긁어주는 측면도 있다. 그런 면에서 뭐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게 광역 행정이란 말입니다. 청주시 같으면 이제 규모가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 충청북도의 반이 청주시인데 기초자치단체장 같으면은 시민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맞춰가면서 푸는 거라면 광역행정은 좀 더 큰 틀에서 현장으로부터 조금은 더 빠져나와서 넓게 보면서 먼 미래를,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과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충북의 발전 방안, 큰 틀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심화 발전시켜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죠. 나머지 문제들은 기초행정에서 뭐 문화라든지 복지 여러 가지 이제 채워 나간다고 보면 큰 틀에서 충청북도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즉 어떤 대기업이 온다든지 이런 충청북도의 총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들,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 도정에서 눈에 띄게 좀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풀어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4년 국회의원 생활을 해왔던 저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이거구나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계획이나 그런 정책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광역행정에서는 이 먹고 살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요. 거꾸로 또 그런 정책들을 역으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꼭 있어야 된다. 과거에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 마냥 수도권을 누르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에 공장 짓는 것을 규제를 하니까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청주 오송, 진천, 음성이 공장이 와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정책을 지리적으로 잘 활용했던 케이스거든요. 뭐 최근에 방산 가속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어떤 지리적 이점을 활용했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충청북도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발굴과 활용, 이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역행정으로서 충청북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후에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금 현 뭐 김영한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인드가 꼭 있어야만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청주권 후보들이 모두 낙선을 했죠. 뭐 상당의 서승우, 서원의 김진모, 홍덕, 김동원, 청원, 김수민, 이분들 모두 뭐 아직 젊고 또 여러 그 경력도 다양하게 갖고 계신데, 이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이제 자천, 타천, 자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굉장히 뭐 괜찮은 인재들이죠. 어느 지역이나 인재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로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됐던 4년 전에는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제가 막내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의 어떤 인재 기반의 이 폭이 너무 좁았죠. 그런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꽤 많은 인재풀들이 형성됐어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든 야든 뭐 정치 일선이든 어디든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그래야만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도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인맥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천거 추천 내지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충청북도에 그만한 인재들이 있는가를 찾고 그들을 추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충청북도의 과거 이시종 지사 시절부터 늘 좀 한탄처럼 해왔던 것이 사람이 너무 없다. 이게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지역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총선 지형이 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총선 지형 관계 속에서 인재풀이 넓어진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들 다양하게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테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 정부 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을 천거를 했었고 그 정점에 계셨던 분이 바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장섭 전 의원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고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 전 실장님의 다음 행보, 특히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 도지사 출마 가능성 이런 것도 성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중앙 정치권에서 다른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동지적 관계도 맞고 동지적 관계 이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속들이 생각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사이가 맞긴 합니다만은 지금 진행자분의 질문을 제가 대답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의에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되면은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 전 실장님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거기 계속 계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제는 물러서는 게 낫겠다고 보시는지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계속 계셔야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저런 앞에 이제 이번 총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정말 우리가 충청북도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고 그런 분이 충청북도 출신이다. 그리고 단순히 출신이 아니라 충청북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아주 충청북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고 큰 자리입니다. 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들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상당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은 글쎄요, 현존하는 충청북도의 어떤 정치인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서 거의 노영민 실장이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큰 자산으로서 이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분이 향후에 어떻게 그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아셔도 오히려 문제일 수 있겠는데 그분이 비서실장에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정말 가능성 있는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자격이 되는 충북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다 스크린했고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됐죠. 물론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청북도가 그 인재가 없던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노영민 실장 덕분에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만들어졌고 또 지역 현안에서도 정말 그 정상적으로는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산가속기도 그렇고 뭐 중부선철도 고속화라든지 여러 이러저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특별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있었지만 안 됐던 부분들이 지난 정부에는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북도민들이 노영민 실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다. 이건 본인은 그렇게 말씀할 수 없어도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좀 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제 임기 다 마치고 시민의 한 명으로 돌아오셨어요. 뭐 당장 어떤 일들을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소위 22대 국회에 없을 것으로 결정된 그 시기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행동이 꽃씨를 주문하고 꽃씨를 모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꽃씨를 많이 사고 모았어요. 어디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제 그 꽃씨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떻게 꽃을 피울 건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꽃씨가 진짜 꽃이에요? 아니면 다른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아니, 꽃입니다. 정말 진짜요? 뭐 백일홍 꽃도, 백일홍 꽃씨도, 뭐 그 튤립 뿌리도 뭐 여러 것 많이 모아서 그때마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5월, 6월, 7월 이렇게 피울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서 머릿속에는 다 타임 스케줄을 짰는데 아직 파종은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에 그들과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노랫말 가사도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아직은 이제 올 총선 상황 이후에는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가시는 분들한테 안부 전하고 근황은 듣고 해서 뭐 어떤 면에서 편안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이런데 SNS 상이라든지 이러저러 들려오는 소리로 많이 뵙고 있고요. 또 가느다란 메시지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길을 쫑긋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현직에 있으실 때보다 이 방송 카메라나 마이크를 접하게 될 일이 부쩍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다면 좀 정리해서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 처음 하면서 했던 인터뷰가 제가 혹시 안 보이더라도 동네에서 얼굴 안 보이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셔라. 국회의원 일터가 서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많이 돌아다니면 서울에서 일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얼굴 좀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4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야인으로서 주로 지역에서 있을 겁니다. 청주에서 여러분들 어느 골목, 어느 마트, 어느 식당에서 마주치게 될 텐데 혹시 제가 못 알아뵙더라도 좀 아는 척 해주시고 그러면 외롭게 원내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제가 더 큰 힘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종종 뵙죠, 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